시장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자금들. 재미없던 시장이 드디어 반전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지난주 디지털 자산 상품에 들어온 자금의 흐름부터 살펴볼 건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7월 2주차에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상품으로 약 14억 4천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연간 누적 유입액은 178억 달러로 조사를 했는데, 이전 상승장이었던 2021년 유입액인 106억 달러라는 금액을 감안해보면 2021년에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집계에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비롯해 선물 ETF, 유럽 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 상품 등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고, 여기서 비트코인 유입액은 13억 5,500만 달러로 주간 유입 규모로는 역대 5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비트코인 하락에 투자하는 비트코인 공매도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도 약 860만 달러로 평소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으로, 이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죠. 더불어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으로도 7,2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되어 올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앞서 7월 첫 주에는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로의 유입이 두드러졌지만, 이번 주 이더리움이 다시 2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곧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있어, 이러한 이더리움 훈풍에 힘입어 솔라나 440만 달러, 아발란체 200만 달러, 체인링크 130만 달러로도 자금이 순유입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약 5%가량 상승했는데, 중요한 건 이 상승의 거래량이 실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주 주간 거래량은 약 89억 달러로 올해 7일 평균치인 210억 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이 관련 흐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지역적으로는 미국이 13억 달러로 압도적인 유입 선두를 지킨 모습을 보이고, 또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전반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스위스는 5,800만 달러, 홍콩은 5,500만 달러, 캐나다는 2,400만 달러 상당의 순유입을 기록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모이고 있기에 이 점 참고하셔야 하고, 다음으로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자세히 체크해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15일에 오늘 SEC가 8개 ETF 발행사들에게 연락해 7월 23일 ETF 출시가 가능하도록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증권 신고서 수정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거든요. 현재 상황을 보면 ETF 발행을 위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8일까지 모두 증권 신고서 제출을 마친 상태인데,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본 제출 요청의 핵심은 ETF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SEC는 증권 신고서에 ETF 수수료를 모두 기재하면 그때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관련 제출 기한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5시 30분까지인데, 여기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면, 기존 증권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더리움을 증권화시킨 상품을 말하거든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연령 투자자들이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 등 익숙한 제도권 금융 환경에서 이더리움 투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장점인데, 특히 현물 ETF의 경우 발행 과정에서 반드시 이더리움 현물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을 올려줄 호재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올해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ETF 승인 전망은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어요. SEC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5월 15일부터 승인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 5월 23일자로 ETF 출시에 필요한 2개의 승인 중 하나가 나온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약 20%가량 수직 상승하기도 했죠. 그러나 7월 2일로 예상됐던 증권 신고서 승인이 늦어지면서 시장에 형성됐던 기대감은 조금씩 감소했고, 이날 나온 승인 및 출시 소식은 이런 상황에서 전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이겠죠. 지난 1월 10일 SEC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 이후 3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약 70% 상승시킨 바 있는데, 비트코인 ETF로 순유입된 자금도 120억 달러 상당에 달했거든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시가총액 차이상 비트코인보다 몇 배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는 이슈이죠. 따라서 정말 7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이더리움의 장기적 우상향과 더불어 이더리움뿐만이 아닌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호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
리플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증하여 주목받고 있거든요. 주요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XRP의 RSI는 66을 기록하며 강세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XRP가 매수 과다 영역에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강세 모멘텀이 지속되면 XRP의 상승 역시도 지속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은 온체인 활동으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7월 8일 XRP 레저에서 230만 건의 거래가 완료되었는데, 이는 7월 7일 기록된 200만 건의 거래에서 15% 급증한 것이에요. 그리고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XRP가 이렇게 높은 단일 1거래를 기록한 마지막 시간은 2월 16일이었기에 주목할 만한 수치이고, 더불어 네트워크의 거래 수도 7월 1일 이후 97%나 급증했는데, 일반적으로 XRP는 1분기 보고서에서 가격과 XRP 레저 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평균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온체인 거래는 2023년 4분기에 기록된 1억 2103만 건에서 108% 증가하여 2억 5139만 건으로 증가했는데, 다시 말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모이고 있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해서 짚어봐야겠죠. 최근 리플과 SEC의 소송이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 준하는 핵심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7월 18일에 SEC가 워싱턴 DC 본사에서 비공개 임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공식 일정은 비밀에 쌓여 있지만 나열된 주제는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인데, 회의에는 금지 명령의 제정 및 합의, 행정 절차의 제정 및 합의, 소송 청구의 해결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결정적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합의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전문가는 해결되지 않은 논쟁으로 인해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믿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특정 사항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고, 그래도 다행히 SEC는 웹사이트에 이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안에 이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단 며칠 안에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합의를 포함한 주목할 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당연하겠지만 그에 따른 리플 XRP 시세 역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